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우리나라 근대 대표 화가 박수근이 사랑한 세 가지 그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화가 박수근에 대해 잠깐 살펴볼까요? 박수근은 1914년 양구에서 태어났습니다. 키도 거의 180cm, 훤칠하고 수려한 외모입니다. 그는 밀레의 만종을 보며 화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만종은 밀레가 당시 파리 근교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박수근은 이 작품을 보면서 자신도 밀레와 같은 화가가 되길 꿈꿨다고 합니다. 밀레를 흠모했던 박수근은 특별할 것 없는 주변의 모습과 사람들을 그렸죠. 인기가 좋았을까요? 밀레와 마찬가지로 살아생전 그림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박수근은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였죠. 집안의 몰락으로 제대로 된 미술 교육을 받지 못했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열정과 성실함으로 결국 박수근은 1932년 18살 나이에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하면서 화가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화가 박수근, 그가 사랑한 세 가지 그것, 그 첫 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여인입니다. 그림을 보실까요? 빨래하고 있는 여인들이 보이네요. 박수근의 그림에는 유독 여인들의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박수근은 빨래터에서 우연히 만난 부잣집 여인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이후 프로포즈를 합니다.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입니다. 재산이라곤 붓과 팔레트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만일 승낙하셔서 나와 결혼해 주신다면 물질적으로는 고생이 되겠으나 정신적으로는 당신을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는 결국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수근은 자신의 부인을 모델로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맷돌질하는 부인의 모습으로 1941년에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선을 했고 그 다음 해에는 첫 아기를 안고 있는 부인의 모습으로 모자라는 제목으로 또다시 입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북한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서 처가의 재산을 몰수당했고 독실한 크리스천인 박수근은 종교적인 이유로 감시를 받게 되었죠. 그 와중에 6.25 전쟁이 터졌고 이들도 피난길을 나섰습니다. 박수근과 아내는 피난길에서 헤어져 2년의 시간을 떨어져 지냈습니다. 지혜로운 부인은 아이들과 함께 탱크가 지나간 자리만 밟고 남쪽으로 내려와 결국 남편을 만났습니다. 부인을 만난 박수근에겐 없던 힘이 생기기 시작했죠. 열심히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해야 했기에 미군 PX에서 스카프에 미군의 초상화를 그려주며 생계를 꾸리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한잣집이 모여있는 창신동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창신동 집 방 한 칸, 마루 하나가 이들 가족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박수근은 그 집 마루를 쪽마루 아뜰리에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거의 모든 작업이 여기에서 이루어졌죠. 여기서 1953년 우물가로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서 특선을 했고 부인을 모델로 절구질하는 여인 1954년에 입선을 합니다. 노상은 좌판에서 장사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아기 업은 소녀는 박수근의 막둥이를 업고 있는 큰딸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들의 공통점, 바로 여인들이죠. 박수근은 여인들의 전신을 굵고 검은 윤곽선으로 단순하게 그렸고 얼굴 표정은 거의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들의 슬프고 고된 표정을 덮어 감춰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그는 부인이나 딸을 모델로 그 힘든 시대를 살아왔던 주변의 여인들을 그렸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징용으로, 해방 후에는 한국 전쟁으로 남자들은 끌려갔죠. 남자들의 빈자리,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역할들을 그 당시 어머니가, 부인들이 그리고 큰 딸들이 해냈던 모습을 박수근은 그렸던 것입니다. 암흑 같은 생활 전선에서 묵묵히 고군분투하는 여인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그의 그림에서 느껴집니다. 박수근은 자신의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려야 한다는 그런 예술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그 인간의 선한 모습들을 그 시대의 여인들에게서 찾아냈던 게 아닐까요? 박수근 그림 속에 있는 여인들은 박수근의 아내이고 이웃이고 그 시절을 살아낸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들입니다. 그러니 박수근이 사랑한 첫 번째 그것은 선한 삶을 사는 여인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박수근이 사랑한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 사진은 현재 양구초등학교에 있는 박수근 나무입니다. 박수근은 이 나무 밑에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왠지 쓸쓸하고 외로운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앞서 말씀드렸듯 박수근은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미군 PX에서 근무했는데 이 그림은 그 당시 그렸던 그림입니다. 외롭고 힘든 나무이지만 밑둥만큼은 굵게 가지들을 잘 버티고 있습니다. 박수근의 작품을 보면 나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그림은 나무와 두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나무가 두 여인을 사이에 두고 든든히 이 그림의 균형을 잡고 있네요. 이 그림은 고목과 여인 1962년작입니다. 여기에서도 나무가 그림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목과 아이들 1964년도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인 나무는 여인들과 아이들과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지나가는 두 여인이 누나와 동생으로 보이는 이 아이들이 뭔가 속닥속닥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지 않나요? 마치 나무가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근의 나무들은 하나같이 나뭇잎이 없습니다. 박수근에게 잎이 없는 겨울나무는 정신적인 추위를 견디는 자신을 상징합니다.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의무와 예술을 추구하는 화가로서의 이상, 그 사이의 간극, 엄청난 괴리감으로 그는 평생 힘들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늙어가는 자신, 이뤄놓은 것이 별로 없는 겨울 같은 현실을 뛰어넘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그는 간절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이 겨울나무를 통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박완서 선생님의 첫 소설이자 자전적 소설 남옥은 해방과 전쟁 이후 몰락한 부잣집 딸이었던 이경이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만났던 인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소설의 또 다른 주인공인 오키도는 화가 박수근이 모델입니다.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 PX에서 미군을 상대로 초상화 영업을 했고 그 일을 그림 그리는 사람들, 즉 환쟁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중 박수근이라는 화가가 있었던 거죠. 서울대 공문과 엘리트인 박완서는 자신이 이를 따다주는 사람들을 환쟁이로 취급하고 아나무인으로 대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뻘인 사람들을 이씨, 김씨, 박씨 막 이렇게 불러댔죠. 그런데 어느 날 박수근이 화집에 그림 하나를 박완서에게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조선 미술 전람회에서 입선한 작품이었던 거죠. 진짜 훌륭한 화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현실적인 고통을 감내하는 박수근의 모습에서 박완서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불행은 자신에게만 닥쳤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 모두 다 불행을 딛고 버티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박완서는 소설 남옥에서 나무와 두 여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무 옆을 두 여인이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은 서성대고 짐을 인 여인은 총총히 지나가고 있었다. 내가 지난날 어두운 단칸방에서 본 한 발 속의 고목. 그러나 지금의 나에겐 그게 고목이 아니라 나목이었다. 그것은 비슷하면서도 아주 달랐다. 김장철 소슬이 바람에 떠는 나목. 이제 막 마지막 낙엽을 끝낸 김장철 나목이기에 봄은 아직 멀건만 그의 수심엔 봄의 향기가 애달토록 절실하다. 그러나 보채지 않고 늠름하게 여러 가지들이 빈틈없이 완전한 조화를 이룬 채 서 있는 나무. 그 옆을 지나는 춥디 추운 김장철 여인들의 눈앞엔 겨울이 있고 나목에겐 아직 멀지만 봄의 믿음이 있다. 봄의 믿음, 나목을 저리도 의연하게 함이 바로 봄애의 믿음이리라. 나는 호련히 오키도 씨가 바로 저 나목이었음을 안다. 그가 불우했던 시절, 온 민족이 암담했던 시절, 그 시절을 그는 바로 저 김장철의 나목처럼 살았음을 나는 알고 있다. 지금은 외롭고 보잘것없지만 잎을 무성히 피울 봄을 기다리는 나목은 바로 박수근 자신입니다. 박수근이 사랑한 두 번째 그것은 바로 나무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수근이 사랑한 세 번째 그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부분의 화가들은 어렸을 때부터 끄적끄적 그리기를 좋아하죠. 박수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박수근의 고향은 휴전선 근처 강원도 양구입니다. 그곳에는 화강석이 많았는데 그는 어릴 때 주위에 널려 있었던 돌에 그림을 즐겨 그렸다고 합니다. 박수근은 암벽에 불상을 새겨놓은 그림인 마애불에 특별한 매력을 느끼고 그 돌의 질감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거의 모노톤에 가까운 회백색 또는 황갈색 유화 물감을 신문지 위에 짜서 기름기는 신문지에 배어 들어가게 한 후 남은 물감 덩어리를 화면에 발라 일정하게 층을 만들어냅니다. 이 작업을 또 반복해서 돌의 질감을 표현했죠. 이렇게 박수근식 마띠에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박수근은 우리나라의 옛 성물, 즉 석탑이나 석불 같은 데서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연 돌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을 박수근은 아주 특별하게 받아들였던 거죠. 박수근은 예술은 고양이 눈빛처럼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 깊게 한 세계를 깊게 파고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를 깊게 파고들었고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화강암의 아름다운 질감을 자신의 그림에 구현해냈습니다. 마치 오래된 이끼 낀 듯한 돌의 질감 느껴지시나요? 박수근이 사랑한 세 번째 그것은 바로 돌입니다. 다시 이 그림을 보실까요? 그림 속에는 힘들었던 그 당시 가족들을 챙겼던 선한 여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잎을 잔뜩 피울 헐벗은 겨울나무, 봄을 기다리는 나무, 박수근 자신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세월 변치 않는 아름다움을 지닌 돌이 있습니다. 박수근이 사랑한 세 가지 그것, 바로 여인, 나무, 돌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로 박수근의 작품들을 더 깊게 이해하고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박수근이 그랬듯 세상을 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자신을 진솔하게 성찰하고 희망을 품는다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